정도 들어간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까 전에서 그 찬성 측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무기징역을 제외한 그 다른 범죄자들의 돈들은 다시 환원이 된다고 하는데, 하지만 그 23억은 무기징역에 해당된 거는 우리한테 환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23억은 우리가 다 국민이 다 세금으로 갖다 내야 되는데, 그 생각해 보시죠. 1억은 웬만한 직장인들이 10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권조차 무시하고 자신의 그냥 쾌락과 어떤 사유도 없이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그 약 230명이 1년 동안 일해야지, 경제활동을 해야지 해야 되는 거를 그 사람들한테 바치는 건 정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하겠습니다. 일단 만약에 아까 사용을 진짜 먼저 하기 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용을 해야 되면은 사용이 있고, 군대에서 만약에 전쟁이 났을 때 그 죽이는 그러한 살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아까 전에 얘기하셨다시피 저희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37조 2항에서는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제한시킨다고 했습니다. 인권을 제한시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 적군이 쳐들어오게 된다면 우리가 쏴 죽이지 않으면 저희들이 우리의 이익을 또 침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거는 제한되고, 그리고 또 다시 역으로 여쭤보면은 지금 휴전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은 지금 휴전 상황인데, 만약 휴전입니다. 만약 전쟁이 나면은 그 당신이 그 찬성 측에서 말하신 그 세 명의 인권은 어떤 상황에서 침해되지 않아야 되며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역으로 물어보면 그 인권이 침해되는데 그것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이제 찬성 측 발언 시간이기 때문에 바로 아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한 거고. 하지만 그 범죄자들과 만약에 전쟁에 참전한 그 군인들은 동일하게 사람을 죽였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잴 수 없을 만큼의 엄격한 잣대를 들이면서 또 누군가에게 한없이 너그러운 잣대를 들이대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전쟁에 참여하면은 그 엄청난 보상과 이익이 따르는데, 똑같이 살인을 했는데 그 한 사람은 엄청난 이익을 받고 막 환호를 받으며 하는데, 또 만약에 거기서 다른 죽은 사람은 그냥 죽은 거나 다름없기 때문에 그냥 말도 안 되는 이중잣대를 들이대면서 자신의 물질을 합리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반대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하겠습니다. 전쟁 상태에서 아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는 어떻게 하냐고 하셨는데, 아까 37조 2항에서 말한 것 같이, 아까 저희 측에서 말한 것 같이 살인을 하는 것은 전쟁에서 하는 것은 자신의 이익을 하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쟁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은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인권은 누구한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까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라고, 저희가 침해할 수 없다고 말하셨는데, 저희 범죄자들은 자신의 이익을, 그러니까 자신이 하고 싶어서 사람을 죽인 것인데, 그것은 자신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자신도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범죄자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사형제도가 폐지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만약에 그 범죄자가
범죄자가 사형을 선고를 당했을 때 만약에 억울한 누명, 즉 오심의 가능성이 있어서 오심 판정이 난 거면 그게 다시 봅니다. 분명 이거는 도덕적 가치관 문제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컴퓨터가 아니라 실수가 하나라도 있는 사람이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그 오판 가능성을 줄여 나가는 것이 우리의 미래 자손들로서 해야 될 일이고, 그리고 그 사형제 처벌이 있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잠재적으로 그 범죄 예방하는 게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네, 여기. 말한 것처럼 그 가능성을 줄여 나간다고 했는데 그 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왜냐면 만약 만약 어떤 사형수가 어떤 범죄자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죽였을 때 아무런 체제가 가하지 않고 사형제가 만약 없다면 그 사람은 이 사람 죽여도 나는 내 목숨은 피해받지 않으니까 그럼 되겠지. 어차피 살면 되는 거니까 어차피 끝내 죽는 건데 지금 바로 당장 안 주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사형제가 있어서 일촉즉발에 내가 잡혀서 목숨이 날아간다는 그런 공포심 때문에 그 잠재적인 범행을 좀 낮출 수 있습니다. 아니, 오신 가능성을 줄일 수 있는 거에 질문인 거죠? 방안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오신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는 그게 사형제를 재판할 때 지금까지 그 유영철과 강호순이 그렇게 강호순을 바로 사형을 했는데 사형 재판을 받았는데 계속 유예되고 있는 이유가 오판 가능성을 점점 줄이기 위해서 계속 재심하고 또 재심하고 또 재심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판의 가능성을 점점 줄여나가는 것이 재심 계속하면서 그때 상황을 더 다시 보면서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방금 말한 그 재심 3심제도를 말하시는 겁니까? 아니, 3심제도 아니요? 그럼 뭐예요? 그럼 3심제도가 아니라 3심제도를 더 이상 떠나서 훨씬 더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보다 그 모든 재판관들이 얘기하기에 이거는 사형이 마땅하다 아니면 무기징역이 마땅하다 점점 한번 계속 신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3심하고 비슷한 관계인데 조금 더 5심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3심제도를 5심제도로 돌린다? 그렇게 하면 방안을 바꿔 네. 나갈 수 있다. 하지만 그 3심제도 안 그래도 3심제도의 문제점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데 그러면은 그 사형수가 만약에 2명을 썼다고 했을 때 만약에 돈이 부족하면 그냥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방금 말하신 것처럼 5심제도까지 넘어가게 되면 3심제도의 비용보다 훨씬 더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여기까지 상호 토론을 마쳤는데 일단은 문점을 이렇게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인간 존엄성 문제, 아까 얘기했던 그 차장 측에서 제시했던 오신 가능성 문제하고 그 다음에 전쟁 영웅을 살인자하고 동일하게 취급한다는 문제, 그 다음에 인간 존엄성과 이제 비용 문제, 그거에 대해서 좀 일침 토론을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반대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하겠습니다. 먼저 박찬영 학생이 사형제도를 할 때 교화의 기회를 안 준다고 했는데 사형제도를 하면 교화의 기회를 많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그냥 무도한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번의 재판을 통해서 사형제도를 택하는 건데 교화의 기회를 안 준다는 것은 근거가 없는 논제이고요. 그 다음에 오판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시 꺼내자면 오판의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저희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교통사고로 사람들이 죽을 수 있으니 그럼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자동차를 없애자 이런 의견이 타당성이 있듯이 그럼 오판의 가능성 그런 것 때문에 사형제도가 아예 법 하나 없어진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 대해서. 그럼 방금 자동차 사고가 나니까 자동차가 없어져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럼 즉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칙입니까? 자동차 오판으로서 무거운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고 또 자동차 사고로 사람이 죽을 수 있다는 가능성 이렇게 물론 다른
상황이지만 그래도 비슷한 맥락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견은 타당성이 없듯이 오판으로 인해서 사용자를 폐지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주장이라 생각합니다. 오판의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가진 장점이 많다는 얘기예요. 오판의 가능성보다는 그보다 더 많은 장점들이 사용제국 또는 네트워크에 있기 때문에 사용자는 폐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사용을 당해야 되는데 그 연쇄살인마가 만약에 사람 한 31명을 죽였다고 칩시다. 그럼 그 사람 한 31번을 죽일 수 있습니까? 아니죠. 일단 생명권은 한 번 부패하면 끝이기 때문에 이 생명권 그 사람이 아무리 많은 생명권을 포기하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한 번 죽임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사회로부터 영구적으로 차단하는 처벌의 목적을 가진 사형 제도를 그 사람의 사형 제도를 하도록 합니다. 좋습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발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방금 말했듯이요. 살인 사건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그로 인한 두 번째 토론자 발언입니다. 찬성 측 두 번째 토론자.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정치인들이 권력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치적 수단으로 사형으로 상대편 정치인들을 죽이는데 그러면 정치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사람을 악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근대 사회주의 국가에서 총적의 절대적인 권력을 위해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었고 현대에 들어서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 정치적 문제로 사용을 악용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얘기해 주시죠. 그럼 정치적 악용 사건은 구체적으로 넘어가는 장성택 김정은이 장성택 처형한 것처럼 사형으로 사용했습니다. 사용된 문제는 우리나라에 제한해서 얘기를 합시다. 옛날 전태우 대통령이나 노태우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는 사람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이고 또 쿠데타와 같은 사건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많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거는 옛날 문제지. 최근에는 인권이 향상되었고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권력층을 견제, 감시하는 사회적 도덕적 장치가 돼 있으며 사용자를 악용할 가능성은 현대 시대에서는 희박합니다. 지금 강태호 학생이랑 승민 학생이 말했던 건 옛날의 예시지 현재와 지금은 엄연히 다르며 지금은 더 법이 확보를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악용할 문제는 희박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쪽 두 번째 토론자 유진 토론 발언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전에 비용 문제 한 번 더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에 말씀드린 성남에 있는 그런 그 범죄 그 시설이 있는데 그 시설을 그 혐오 시설조차 사람들이 그 주위에 세우는 걸 정말 싫어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 막 다른 오지 같은 데 가서 그걸 또 개발해야 되고 그걸 또 세워야 되는데 그런 비용은 또 누가 책임집니까? 네, 답변해 주시고. 그거는 국민들의 세금으로 일단 운영이 되겠죠. 근데 방금 말했듯이 그 범죄 시설은 뭘 의미합니까? 그 지금 범죄 시설이라는 게 이제 만약 사형제가 폐지된다면 무기징역하고 종신형이 점점 늘어날 것입니다. 왜냐면은 종신형하고 사형제하고 만약 그 엄연한 그 죄 형량을 그렇게 기준화시킨 거기 때문에 사형제를 폐지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사형을 당하는 사람이 무기징역수로 늘어나는 거니까 그만큼 그 감옥에 사는 사람이 점점 많아집니다. 그에 따라 당연히 교도소 그런 데는 많이 늘어나야 되고 그만큼 늘어나면 국민의 세금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여쭤보는 게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면 그럼 국민의 세금을 만들어내는데 이제 그걸 이제 다시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국가가 이제 다시 되돌아와서 이제 그거 비용 문제는 상관이 없다고 아까 전에 예전에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그게 돈을 이제 세금을 냈는데 이제 다시 국민에게 이익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저희 훨씬 더 지금 대안으로서는 좀 방법은 그 국민의 이익이 돌아오지 않는다는데 그 범죄자를 따로 격리시키는 걸로 일단 국민이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경제적 이익은 없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자, 찬성측 첫 번째 토론자 발언하겠습니다. 마지막 요즘 토론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아까 반대측 토론자님께서 말했듯이 살인 사건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가족들은 그로 인해 상실값과 사형 집행이 취해지지는 않는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유가족에게 인권위원회가 설문조사한 결과 90%가 가해자가 사형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원한이 풀리지 않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또 살인 사건이 일어나면 자유 가족들은 범죄와 또 다른 죽음